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유리함수 중에서도 우리는 분수함수꼴을 제대로 다뤄볼 거니까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유리함수 중에서도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 첫 번째는 다항함수, 두 번째는 분수함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분수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워볼까? 자, 그럼 먼저 분수함수가 뭐였어? 분모, 분자에 둘 다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식꼴이었으니까 뭐 그냥 이거 배울 거야. 자, 이거 배울 건데 그러면 항상 너네들이 함수를 맨 처음 배울 때 제일 어떤 것부터 배웠지? 제일 만만한 것부터 배워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면서 성질들을 조금 더 분류를 해봤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뭐냐? 기본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 거고, 자, 2차 함수에서도 1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형이라 하면 어떤 꼴이 떠오르냐?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일반형과 표준형을 조금 갈라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 자, 그게 뭐냐? 우리는 일단 먼저 배울게 y는 x분의 a라는 꼴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자, 여기에서 미리 얘기를 해줄게. 단 x는 0이 되지 않을 거다. 혹은 a도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 사실 너희들이 한번 옛날에 배웠어. 중학교 1학년. 그때 두 가지를 맨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 배웠던 거 기억나나? 자, 그 중에서 얘는 뭐에 해당했었지? 아, 얘는 반비례 그래프에 해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럼 이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되게 좀 괜찮게 풀어갔었거든.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고 반비례 그래프를 이용하여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수함수를 조금씩 다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이 기본형에 대해서 그냥 그려보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제일 만만한 애부터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 y는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분수함수 혹은 유리함수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계속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프 기본은 뭐다? 점을 대입해서 그 점들을 쭉쭉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1,1 지나겠고 2,2분의 1 지나겠고 2분의 1,2 지나겠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 아, 이거는 적어도 무슨 선이 아니야? 직선이 아니라는 게 바로 눈에 훤히 보일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 자,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줄게. 이런 상황은 어떻게 그어지냐? 이렇게 그어진다. 그리고 3, 4분면 쪽에서도 이렇게 그려진다. 야, 여기를 지나게끔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얘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 잘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x가 0인 지점을 생각을 해볼래? 근데 우리는 애초에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수야. 이거 사실 유리수의 관점으로 봐보면 x가 0일 때 정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정의될 수가 없고 그걸 그래프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x가 0일 때 뭐가 생기지 않아?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교점이 생기지 않겠구나 라고 일단 잘 기억을 해줘. 이걸 또 새롭게 의미 분석을 쭉쭉 해주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런데 쌤이랑 삼각비를 했던 사람이라면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얼추 유추는 해볼 수 있거든. 그게 x의 값에다가 정확히 0을 대입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어. 쌤은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x의 값이 어디로 점점점 가까워진다면 x의 값이 점점점점 0으로 가까워진다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의 함수값이 어떻게 같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 자, 이때 아이디어는 뭐야? 삼각비에서 쌤이 이 아이디어를 한번 줬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는 탄젠트 90도 자체를 얘기할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 자, 얘는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쌤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지. 왜? 충분히 추론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무한대라는 사실 쌤이 얘기를 해줬을 거야. 자, 이 이유가 뭐였어? 자, 삼각비 혹은 삼각함수에서 어떤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단위원 혹은 사분원이라고 얘기해. 자, 넘어가면 갈수록 단위원을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아직은 사분원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니까 한 대략적으로 일단은 연결만 시키고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 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지? 그 상황에서 그러면 탄젠트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큰 삼각형 그리고 안쪽에서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쭉쭉 삼각형 그려봤을 때 어디에서 보기를 원해? 전체 큰 삼각형에서 보기를 원했다. 기억나나? 여기에 기준각 자체를 세타라고 잡은 다음에 자, 이 각을 점점 커가게끔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도 될 거고 엄청나게 많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사분원에서 관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어. 밑변의 길이 자체를 전체를 1분의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에서 높이와 두 번째 삼각형에서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점점 커지고 그게 계속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높이 자체가 밑도 끝도 없이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일단은 어림잡아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얘를 코사인 90도분의 사인 9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이거는 여기에 설명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3학년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해준 거야. 좀 수학적인 그 확장성을 좀 많이 제공해주는 요소라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코사인 90도에 정확하게 맞닿는 게 아니라 90도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정확히 90도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89점 몇몇몇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몇이었지? 얘는 어디까지 향했었지? 자, 얘는 0에 가까워졌었고 얘는 점점점 1에 가까워졌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분모에 들어가 있는 애 자체를 0에 점점 가까워지는 숫자 자체를 10에 n승분의 1인데 이때 n은 점점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추 이해가 된다라고 그랬어. 자, 얘랑 나눠서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10의 n승이 나오겠고 이때 n의 값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상황이야. 자, 그러면 무한대로 점점 커져 버린다면 이때의 값 자체는 애초에 무한대로 당연하게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학교에서 과정에서 뭐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뭐 이해는 가지만 근데 못할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자, 이걸 예시로 들어서 다시 한번 봐볼래? 다시 저 유리함수,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아이디어를 쌤이랑 같이 관찰을 쭉 유심히 해보고 제대로 이해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점점 x의 값이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이라면 아까랑 똑같이 분모는 10의 n승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10의 n승 이때 n의 값은 점점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라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얘 자체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관계이겠구나. 혹은 두 번째도 있어. 자, x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0에 가까워지는 방향 자체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방향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방향. 자,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1에서 제대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자. 어차피 여기에서 그냥 똑같아. 자, 우린 방금 x의 값이 0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을 어디를 기준으로 본 거야? 양수의 기준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 하지만 0에 맞닿지는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뭐야?
야,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입장이 있으면 당연하게도 어디의 입장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입장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실 어떻게 나눌 수 있긴 하냐. 자, 두 가지가 있어.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 x의 값이 0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방향을 0의 우극한이라고 얘기는 하긴 해. 자, 두 번째는 0에서 왼쪽 방향에서 점점점 가까워지는 상황 자체를 0의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해. 그냥 극한으로 쭉쭉 보냈을 때 극한으로 간다라는 거는 0을 실제로 대입하기보다는 점점 어느 방향에서 가까워지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해주면 자, 왼쪽에서 쭉쭉 가까워진다라고 치면 점점 함수값 자체는 쭉쭉쭉 내려가면서 아, 어디까지 가버려? 그때까지 이때의 함수값 자체는 마이너스 무한인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 이때 x가 0일 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쌤이 적어놓은 이런 좀 이상한 기호 같은 거는 그냥 지금은 참고용이고 사실 이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반비례 그래프 배울 때는 그냥 전문 좌표를 대입해보고 그리고 유리수의 정의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좀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공통수학 2에서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쌤이 미리 한번 끄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런 개념도 존재를 하겠구나. 그걸 삼각비에서 쌤이 얘기했던 단위형과 쭉쭉 각을 90도로 점점 이동시켜 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생각보다 쉬울 수밖에 없어. 그지? 자, 그래서 아,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디랑 만나지 않는다. 아, 적어도 이 Y축과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방금 체크를 했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 있냐? 아, 이건 좀 아쉽다 이거야. 자, 뭐도 있어 사실? 얘도 있어. 얘는 뭐야? 얘는 y는 0인 직선, 얘는 x는 0인 직선. 자, 왜 x는 0과 y는 0이라고 적었냐면 나중 가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평행이동 막 왔다 갔다 시킬 거라서 자, 얘네들을 그냥 방정식이라 부를 건데 자, y는 0이 왜 안 만나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얘네들의 이름을 붙여줄게. 자, 먼저 y는 0일 때 왜 안 만나냐 이것도 사실 간단해. y는 x분의 1에서 만약에 y값이 0이라면 0은 x분의 1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라. 야, 이거 x의 값에다가 0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리고 심지어 y값이 0에 점점 다가가는 상황 자체를 그러면 x의 값에다가 야, 아무리 큰 수를 대입해봐. 진짜 아무리 큰 수를 대입해봐도 x의 값에다가 진짜 10에 막 100승 같은 거를 대입을 해보잖아. 그러면 y는 10에 100승분의 1로 간다. 그러면 자, 적어도 우리는 y축과 교점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때 경향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x축과의 교점이 생긴 이유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그 말인즉슨 뭐가 바뀌는 지점이 당연히 존재를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지점이 무조건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1사분면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래? 1사분면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x의 값에가 아무리 큰 숫자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부호가 바뀔 리가 있어 없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x의 값에다가 만약에 x가 양수라면 그렇다면 이때 y 값은 무조건적으로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x축과의 교점이 생길 리도 없고 그럼 당연히 반대쪽에서도 자 3, 4분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이 x축과 만날 리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생긴 y는 x분의 1이라는 기본형의 유리함수 구조에서 우리는 뭐가 발견된 거야? x는 0과 y는 0에 대해서 만나지를 않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 정리를 이제부터 쭉쭉 시작을 해줄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자, 얘네들은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점근선이 뭐냐?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해 준 건데 점근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곡선과 직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거야. 자, 왜 곡선이냐라고 얘기해주면
애초에 직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거는 그냥 평행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굳이 뭘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곡선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남아있거든. 정말 쉽지 않은 개형 자체도 우리는 무조건 추론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도 점근선이 존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점근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직선과 곡선이 필요하다. 자, 그럼 상황 자체를 이렇게 판단해 줄 건데, 대충 그려봐.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데, 자, 그리고 이 곡선이 계속해서 가도 절대로 얘랑 만나지 않는 상황, 점점 근접하는 상황의 선을, 이 선 자체를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렇다면 점근선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직선일 수밖에 없겠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러니까 뭐 근사시킨다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들어봤으면, 근사한다,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쭉쭉 받아주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가 곡선이 점점 이 선에 가까워지는 상황 자체를 의미하는 선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 자체에선 점근선의 방정식이 무조건적으로 몇 개가 존재한다? 무조건적으로 2개가 존재할 것이고, 자, 그때 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0,0인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자, 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왜 굳이 얘기를 했냐? 이거 유리함수 자체가 사실 대칭성이 좀 되게 도드라지게 있거든? 왜냐? 자, 이거 쌤이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 이 세 개의 점좌표가 1,1, 2분의 1,2, 2,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그거 부호 바꿔서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인즉슨 이거 일단 적어도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또 이렇게 대칭성이 만족이 된다라는 거. 이거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나중 가서는 약간 조금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한 점대칭이겠구나. 점대칭성이 무조건적으로 존재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점대칭만 있냐? 그건 또 아니야. 이게 조금 서럽게도 점대칭만 있냐라고 물어보면 점대칭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봐봐라. 선대칭도 있어. 사실 선대칭. 자, 선대칭이 뭐가 있냐 하면, 선대칭 총 2가지가 있어. 선대칭에서는 2가지를 그려줄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직선이 있어. 이 2개의 직선이 대칭성을 이용한 직선이거든. 자, 첫 번째 직선은 뭐야? y는 x에 대한 대칭과, 두 번째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다. 왜냐? 자, 여기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 2,2분의 1이었다고. 여기는 몇 콤마 몇? 2분의 1 뭔 소리야, 반대로 썼다. 자, 여기에 점좌표가 2,2분의 1, 그 다음 여기에 점좌표가 2분의 1,2로 나올 거니까, 자, 다시 보라고. 2분의 1,2로 나올 거니까, 자, 이 두 점의 좌표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지? 사실 얘는 뭐라고 연결될 수 있어? 역함수 관계에 있겠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원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아지는 지점은 사실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너무 심오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아직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때 2개의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거지.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쉬운 상황이야. 우리는 이때 A 값의 범위 혹은 부호 혹은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줄 건데, 자, A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 자, 이건 공식적인 표현이야.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얘기할 때 비례값을 얘기하는, 자, 반비례에서는 그냥 x 곱하기 y가 무조건적으로 a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값을 이용해서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a 값이 무조건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걸 뭐 비례상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그러면 비례상수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냐? 자, 첫 번째 A 값이 지금 1 봤으니까 두 번째 A 값이 3일 때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 그래프는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y는 몇 x야? y는 x분의 3 그래프를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x분의 3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 그래서 그려보게 되면 1 넣었을 때 몇이 나오냐? 1 넣었을 때 3 나오네. 그러면 여기가 1 넣었을 때 1이었으니까 쭉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나고 3 넣었을 때 1 나온다. 대충 여기 지나고 그리고 뭐 이걸 쭉 그어주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쌤은 항상 기준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채택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이럴 때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아래에 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x의 값에다가 1 혹은 y의 값에다가 1 대입했을 때 그때 교점의 좌표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한번 시켜봐. 그래서 이것만 빠르게 대입해서 뭐가 좀 더 위에 있겠구나 뭐가 좀 더 아래에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저런 것들을 이제 기준이 되는 방정식을 잘 설정해 주시고 당연히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비례상수의 값이 만약에 a가 양수일 때 그냥 더 커. a1과 a2 중에서 a1이 더 커. 그러면 a1을 가지고 있는 이 유리함수는 조금 더 이 점대칭 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면 되겠지.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정리해서 외워놓기보다는 1 대입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좀 더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켰을 때 이 3, 4분면 쪽에서는 당연히 좀 더 아래쪽에 이렇게 관찰이 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는 편이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 A값이 음수일 때 Y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냐면 자, 원래 있던 그래프 얘랑 얘의 관계가 그냥 무슨 대칭이야? 사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뭐 첫 번째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이렇게 우변이 싹 음수 취해졌다. 즉 x축 대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럼 반대로 y축 대칭이라고 해서 틀릴 게 있냐? 없어. 사실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 흰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할게. 흰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여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얘가 그대로 위로 올라오니까 이때는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마무리가 되겠지. 이게 끝이야. 그래서 y값이 즉 아니면 비례상수의 값이 양수 음수일 때는 잘 봐봐. 양수일 때는 뭐다? 자, 양수일 때는 어디다 정리할까? 여기다 정리하자. 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자, 여기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기점으로 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기점이야. 그걸 새로운 좌표 평면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인정을 했을 때 어디에 그려진다? 제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경우겠구나. 자, 그럼 두 번째 A값이 음수, 즉 비례상수가 음수일 때 자, 이때는 제 2, 4, 4분면에서 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일단 거의 기본적인 건 끝났고 이제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쭉쭉 얘기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막 저렇게 1, 3, 4분면, 2, 4, 4분면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음을 잘 이해를 해주고 비례상수 값에 따라서 좀 더 커지고 줄어드는 관계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빠르게 그려내주는 방식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형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과 y는 0 즉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가 원점에 위치할 때는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풀어갈 수 있겠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평행이동 관계를 조금 설명해 준다는 문제 쭉 풀면 돼. 자, 요거까지 잘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쭉 넘어가 보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맨 처음 기본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조금은 잘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조금만 정리하고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역함수 직전까지는 싹 다 풀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쭉 해볼게.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어야 되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는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어. 첫 번째, x는 0과 y는 0. 자, 그러면 점대칭 점이 어디다?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다. 그냥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래서 0,0을 교점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해줄게. 이 유리함수 그래프에 정의역과 치역, 이게 뭘까? 치역이라 하면 공역 속에서 대응되는 관계들을 얘기했었지? 자, 한번 적어봐봐. 정의역, 치역이 뭘까? 한번 고민을 조금 해봐봐. 자, 고민해봤으면 바로 정의역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정의역은 x값이 어디에서 정의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중괄호 치고 x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 대상 적고 짝대기 하나 그어놓고, 자, 이 상황에서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정확하게 단 하나만 존재해. 어딜까? 쌤이 아까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x는 0이 되지 않을 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면 치역 자체는 뭐야? 치역 자체는 중괄호 y 짝대기 그려놓고, 그러면 치역이란 거 x의 값을 대입시켰을 때 그때 대응되는 y 값들 아니겠어? 그치? 아,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만 안 돼? y 값이 0이 되지 않은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관계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일단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된 관계들을 쭉 관찰 한번 해볼 거야. 사실은 유리함수에서는 이 평행 이동된 관계들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평행 이동된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자, 한번 이해를 해봐. 그러면 자, y는 x분의 1을 기점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y는 x분의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음에 드는 만큼 해. x축 방향 1 플러스 1이야. y축 방향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야. 그러면 반대로 그냥 점의 평행 이동 한번 시켜볼까? 자, 점근선의 교점 0,0이었지. 그래프의 관점과 점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y는 x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인 게 먼저 보이면 좋고, 그럼 여기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슬슬 눈치채지. 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뭐야? 얘는 x는 1과 y는 마이너스 2라는 관계일 것인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너네들이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자, 라고 물어본다면 이 그래프를 봐봐. 요쪽에 있는 그래프. 이 식을 봐봐. 이거 보니까 뭐야? 야, x는 1이라는 지점은 이 유리함수에서 뭐야?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점이네.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점의 x값이다. 이거 뭐야? 약간 그 원의 방정식 할 때랑 좀 유사하지 않나? 원의 방정식 표준형 쫙쫙쫙 써놓고 x가 0, y가 0으로 갈 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줘도 사실 상관은 없고, 근데 우리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점이 애초에 정의되지가 않을 거니까 된다는 거 알고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2. 뒤에 붙어있는 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뭐 별 정의할 게 없고, 사실 이런 꼴에서는 크게 정의할 게 없는 이유가 이런 상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얘를 실제로 미리 결합시켜 놓은 상태, 즉 계산시켜 놓은 상태로 얘기를 해. 어떤 느낌이냐면 x-1분의 1 빼기 2x 플러스 2, 즉 이렇게 나올 거야. 사실. 자, 사실 이런 꼴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라서, 그럼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거든. 자, 왜냐? 우린 어차피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 하나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눈치 좀 챘나 혹시? 어차피 우리
이거 유형 2번인가 3번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던 거 기억나나 혹시? 그 유형 한번 쭉 펼쳐봐 볼래? 이거 이런 식으로 바꿨던 이유가 사실 미리 조금씩 연습을 시켜준 거야. 왜 어떻게? 점근선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 미리미리 연습을 시켜준 거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위에서 분자에서 묶여서 밖으로 내던지는 거를 그냥 별로 개의치 않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차피 마이너스 2 플러스 뭐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린 이제부터 분모의 개수분의 분자의 개수가 점근선의 방정식 중 하나를 만족할 수밖에 없겠구나가 슬슬 눈치가 채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자. 자,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거 그릴 건데 이런 꼴이 훨씬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다시 점근선의 교점이 1,-2겠구나. 그러면 x의 값이 1일 때 한 이쯤, 자 여기가 x는 1일 것이고, 그지?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 대략적으로 한 이쯤 위치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 이게 있으면 좋긴 한데 먼저 일단 제일 정석적으로 푸는 거. 뭐 다 정석인데, 자 요걸 이렇게 했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네. 자, 그때 여기에서 이 분자에 있는 1의 의미는 뭐였어? 애초에 이거 기본형에서 계속해서 평행 이동했던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는 비례상수의 의미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니 비례상수가 양수라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기점으로 하여 1사분면, 3사분면 쪼개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그릴 수 있는데, 자, 사실은 여기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y절편이야, y절편. 자,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y절편 나오겠지. 그게 몇 콤마 몇? 0, 마이너스 3이네. 자, 이게 뭐야? 0, 마이너스 3이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분의 상수항만 남겠지?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 지나는 게 어디야? 여기 대략적으로 이쯤 같네? 그지?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지날 수가 있냐 이거야. 점근선은 만나지가 않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냥 얘랑 여기에서 이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랑 그려지겠네. 이게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조금 그리고 싶다면 이 0, 마이너스 3이라는 y절편이 포함된 좌표 하나를 빠르게 설정해서 그냥 빠르게 그려주면 그만이라는 거야. 이거 괜찮나? 그래서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리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뭐야 이거 y절편 딱 지나고 어디만 지났는지 빠르게 체크해서 문제 풀면 그만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 역함수만 빼고 다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